운명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베토벤의 5번 교향곡 혹은 영화 데스티네이션? 우리는 운명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까? 혹은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란 따로 있는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그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역학, 동양학, 또 사주 명리학의 대가이신 김동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먼저 교수님으로부터 운명이란 무엇인지 운명학에 대해서 짧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명학 하면은 일단 사주팔자나 운명학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그렇게 떠오르면 엄청 좋은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쪽집게, 점, 굿, 부적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게 많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운명학이 이렇게 쪽집게나 또는 굿이나 부적으로 뭔가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남자 사주팔자에 여자가 많다.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람둥이? 바람둥이. 남자 사주팔자에 여자가 많으면 바람둥이가 되거나 제비족이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한테서 이제 한의학을 하면서 할아버님이 한의학하면서 이제 이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교 때 임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이제 나와서 현장에 갔어요. 구두 닦기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술집 웨이터도 하면서 술집에 있는 또 바람둥이나 제비족들도 사주를 보았죠. 그런데 그때 만났던 남자 사주팔자 여자가 많았는데 바람둥이가 있었어요. 거의가 대다수가 바람둥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맞으니까 되게 기분 좋았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담해서 의미가 없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맞춰주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사주들을 만났어요. 바로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여자 환자, 여자 손님들을 받아서 병원을 운영하는 거니까. 또 하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죠. 네네. 유명한 연예인들 서태지는 누가 많아요? 여자 팬들이 많죠. 서태지 사주에 여자가 많아요. 이병헌 사주에도 여자가 많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람둥이나 제비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큰 돈을 벌거나 또는 영화배우나 가수가 돼서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남자 사주팔자 여자가 많은 건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야, 너는 정말 타고난 운명이다. 그 대사처럼 정말 이 운명은 타고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 틀에서는 타고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역마살 들어보셨어요? 네. 역마살은 뭐 한대요? 돌아다니는. 네,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만 해요.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객사할 거야. 가출할 거야. 장돌뱅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잘 활용하고 잘 발휘하면 외교관은 역마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사실은 충북에 나온 세계적인 인물인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도 사주에 역마가 많아요. 역마가 많으니까 세계적인 외교관이 되는 것이고 유엔 사무총장도 하신 거죠. 이렇게 타고나는 것, 누구나 타고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8글자를 타고나지 않고 2글자만 있거나 20글자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모두 사주팔자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다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는 누구나 다 타고난다. 다만 그 타고난 것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운명학은 바로 그런 특징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운이라는 글자를 보면 변화예요. 움직일 운자예요. 명은 삶, 목숨. 그러니까 목숨이나 삶을 변화시키는 학문이죠. 어디도 고정돼 있다.
쪽집게다 결정돼 있다는 게 없어요. 만약에 결정돼 있으면 결명학이라거나 뭐 정명학이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운명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아세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이렇게 정벌 하고 점성술사를 찾아갔어요. 점성술사, 아주 유명한 점성술사한테 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점성술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 손금이 1cm만 더 길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1cm가 짧기 때문에 유럽밖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그 자리에서 꺼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손금을 1cm를 딱 늘렸어요. 그 순간에 점성술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의 타고난 운명은 유럽까지지만 당신의 개척의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소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운명은 결정돼 있는 순간에 또 다른 노력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가서 굿이나 부적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자, 내년에 죽는다고 나왔거나 또는 뭐 떼돈 번다고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강의 안 하고 있죠.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어도 떼돈 벌 거고,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어도 죽을 건데 뭐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은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안에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운명학은 바로 변화학문이다. 바꿀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아는 유명한 다른 인물의 예를 들어서 사주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백범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거지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백범일지에 보면 본인이 중인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다 양반 아들들이고 본인은 중인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원급제 해봤자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오세요. 실망에 엄청 빠지죠. 내가 과거도 보아봤자 의미도 없고 어차피 나는 중인 신분이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해서 집에 오는데 아버지께서 백범김구 선생님 아버님이 책을 사다 주세요. 관상책, 사주책 이런 책을 다 사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셨는데 본인 사주에 거지 사주팔자가 나와요. 배부른 것도 관심 없고 등 따뜻한 것도 관심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귀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관상부려 심상, 심상부려, 그래서 심상이라는 거죠. 관상부려 심상, 심상이 최고다. 그래서 관상보다 더 뛰어난 게 심상이다. 그래서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세요. 근데 본인은 평생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다 독립자금을 얻어 쓴 거죠. 평생 거지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민족과 국가를 위한 거지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쓴 건 없고 다 독립자금을 위해서 받아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쓴 거죠. 예를 들어서 훌륭한 신부님, 훌륭한 수녀님 뭐 이런 분들은 다 거지팔자라고 보시면 돼요. 큰 떼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게 진짜 거지인 거죠. 그래서 잘못 발휘하면 서울역 거지가 되지만 잘 활용하면 신부님, 수녀님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나 김구 선생님처럼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산부인과에서요. 네, 예. 아기를 낳는 그 날짜와 예. 시간까지 정해서 네. 수술을 해달라고 음.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그 수술 날짜를 받아서 수술하면 좋은 팔자가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수술 날짜라는 게 대체적으로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정도 안에서 이제 최대한 좋은 걸 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또 수술 날짜라는 게 대체적으로 밤에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크게 또 의미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낮에 수술하려고 해서 낮에 태기를 받아오라지 밤에 태기를 받아오라고는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 최대한 좋은 일, 뭐 사주를 뽑을 수는 있다. 다만
사주팔자를 잘 뽑으면 뭐 좋은, 그러니까 뭐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장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주를 만들 수는 있긴 할 텐데, 그거는 정확한 사주를 뽑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뭐 예전에 비해서 더 산만하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산만함도 사주인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전에 비해서 산만한 아이들이 많아졌다면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 많이 태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예, 궁금합니다.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분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밤에 12시에 태어나기도 하고 새벽 2시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거의 수술을 해서 낳기 때문에 거의 낮에 수술을 많이 하죠. 그러면 낮은 뭐 좀 이따 이제 공부할 건데 계절하고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낮에 태어나면 일단 화예요. 화들은 열정이 있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움직여야 되고 발산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니까, 요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은 화를 하나씩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좀 최소한 10% 20%는 화 기운을 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산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소송을 하면서 의뢰인들을 이제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게 네. 되거든요. 근데 그 의뢰인들 중에 사건을 맡기시면서 소송을 할 때 이 시점이 아니라 좀 몇 개월 후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소송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오히려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좀 미심이다, 외람되지만 좀 약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였는데, 과연 교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운명을 그냥 푹 빨려 들어간 거죠. 운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나 또는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올해부터 5년간은 운이 나쁘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을 5년 동안 문 닫고 있다가 자 그럼 5년 후에 하겠다 이러면은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약간 운이 나쁘면 조금 좀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되는 거고, 운이 좋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언제 하면 좋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제 실제 경험담인데, 보통 다들 뭐 취미로 뭐 그냥 재미로 사주 보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재미로 이 사주를 보는데, 굿을 한번 해보라고. TV에 요즘 자주 많이 나오는 정말 탑 오브 탑 그 사람도 자기한테 굿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됐으니까 큰 금액을 말씀을 하시면서 야 이걸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뭐 잘하셨네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이제 정말 그쪽으로 뭔가 맹신을 한 듯한 그런 네. 게 될 것 같아서 네.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굿이나 부적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된다라면, 만약에 제가 뭐 전쟁이 무당이다 뭐 되는데 제 굿이 엄청 효과가 있다라면 누군가한테 돈 받고 그 굿을 해주기 전에 아마 제 굿을 먼저 하겠죠. 한 일주일 잡아서 이건희만큼 부자 되는 굿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본인 굿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먼저 해주기보다는. 기회 비용에서 좀 이게 수지 타산이 좀 너무 많이 오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진짜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상담을 해준다고 한다면 한 10만 원이다, 한 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500만 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뭐 몇 천만 원씩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뭐 텔레비 나왔을 때는 뭐 1억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1억씩 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1억 가지고 그냥 잘 사시지 이건. 그리고 자기 미래나 이런 사주 운명에 대해 궁금하시면 우리 김동환 교수님이 쓴 숨건 가까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책에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친구가 이제 점을 보러 가는데 저랑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 친구가 제가 언제 이사를 하게 날짜를 잡았는데 이 날짜가 괜찮은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날 이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뭐 살이 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삿짐 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날짜를 못 바꾸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밥솥하고 이불을 먼저 갖다 놓으면 그 전날 밤에 갖다 놓으면
운명을 비껴갈 수가 있다. 네. 그날 그 전날 이사 간 거로 쳐준다.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또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라는 것이 이제 뭐 누구나 타고나면서 타고난 사주팔자에 살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누구나. 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이 껴서 나쁘다라는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택이라는 것도 뭐 좋은 날에 가면은 뭐 그냥 심리적으로 아까 말한 심리적으로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날짜를 잡아서 간다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이사를 함부로 못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거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어디로 딴 뭐 한 세 동네 멀리 가면 농사 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사를 못 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는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애매한 게 아유 그런 거 상관없어라고 하면서도 괜히 신경 쓰여.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 제 친구도 그래서 그 전날 밥솥하고 이불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먹고 자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밥솥이랑 이불을 예를 드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냥 의식주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은 이 철학관이나 점집도 이제 세대 또는 시대를 좀 잘 같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이론 가지고 하면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인도에 가면 아침마다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웃는 그런 모임이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할 때 웃는 건데 재미있거나 행복할 때 웃는데 먼저 웃어도 뇌가 아 행복하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운명도 우리가 이불이나 뭐 밥솥을 먼저 갖다 놔갖고 우리가 뇌를 속이듯이 운명도 우리가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런 기분 좋은 걸로 뭐 만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푹 빠져서 뭔가 내 운명이 저당 잡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명이 이렇게 있다면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쌍둥이는 그 삶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쌍둥이 봤거든요. 네. 근데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공부를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뭐 그럴 수도 될까요? 있죠. 뭐 사주는 같지만 이름은 다르거든요. 뭐 당연히 이름은 다르죠. 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의 영향, 성명학적인 영향력도 있고 사주의 영향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쌍둥이여도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또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한 명은 입양을 갖고 한 명은 한국에 있었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만났는데 한 명은 무당이 돼 있고 한 명은 정신과 의사가 돼 있었어요. 어쨌든 둘 다 사람을 치료하는 쪽에 같이 가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게. 그렇게 뭐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름이 전혀 다르면 만약에 많이 다르면 운명도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의 중요성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느냐 한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아랍 같은 경우는 전쟁도 많이 나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찍 죽는 경우도 원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죽을 사주팔자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을 조당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그런 노력도 엄청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결정짓는 요인 뭐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연, 월, 일시, 사주도 중요하고 예.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태어났느냐 계절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패널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지 교수님. 저는 봄이에요. 봄, 저도 봄이에요. 봄. 저는 여름인지 가을인지 몇 월인데? 음력, 양력이 달라요. 몇 월인데? 양력으로 10월이고 그럼 가을 아니야? 음력으로 8월인데 가을. 가을이에요. 네. 우리 변호사님? 저는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입니다. 저도 겨울. 네. 계절과 음양오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그 강의를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주팔자는 계절의 학문에다가 오행의 학문인데 계절만 가지고도 한 30-40% 정도의 운명은
어느 정도의 성격이나 직업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나머지 60% 정도는 또 오행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딱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오행마다 달라요. 봄에 태어나신 분. 예.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목인데 오행으로는 모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배려적이에요. 일단 약간 인간 중심적인 게 좀 있죠. 약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자유주의자적 기질이 있어요. 간섭을 많이 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대신 이렇게 놔두면 되게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좀 구속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 안에서 배려적인 것도 있고 자유주의자적 기질도 있고,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면 목에 해당되는데 인간 중심적인 것도 있고, 그 대신 타이트하거나 뭐 너무 기계적인 거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이과적인 것보다는 약간 문과적 기질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존감이나 뭐 인정받는 인정 욕구가 조금 많아요. 이렇게 좀 인정해주면 2배, 3배 더 잘할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인정하시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생들은 아까 없으셨는데 오행으로는 화라고 하는데 화라고 하는데 화가 이제 여름생들은 열정이 많아요. 행동적이고 열정적이고 표현적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흥민 같은 경우도 여름생이고 박찬호도 여름생이고 그 다음에 또 김병만, 추성훈도 여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힘이 넘치고 스포츠스타가 많네. 예, 그렇죠. 강호동도 여름생이고. 그래서 좀 열정적인 게 많아요. 표현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 중에서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은 좀 30분 공부하고 30분 쉬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한두 시간씩 계속 앉아있으라면 못 견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열정도 있고 행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영상 공부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생. 예, 가을은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돼요. 금에 해당돼요. 금은 아주 계획적인 걸 좋아해요.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진행하지를 잘 못해요. 그 대신 준비되면 완벽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일을 잘하는 능력은 있는데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얼렁뚱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좀 고지식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을 원체 잘하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죠.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 가을생들은 좀 본인이 본인을 피곤하게 하는, 그 대신 딱 맡겨놓으면 잘하는 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계획적이고 구조화적이고 원칙적이고 준비적이다. 그 다음에 끝을 잘 마무리한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유들유들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뭐 아부하거나 이런 게 잘하는데 인간적이지 않은 우리 사람을 만나면 벌써 얼굴에서 표가 나. 나 너 싫어 이렇게 하는 게 딱 표가 나기 때문에 조금 사회성은 더 길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편인 거죠. 참고하겠습니다. 예. 겨울생. 예. 겨울생들은 오행으로는 수라고 그래요. 수.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인데 수들은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기획력도 많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암기력이 있어요. 암기력이. 대신 약간 쓸데없는 걱정이 좀 있어요. 약간 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서 계속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거를 미리 계속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장애, 그 다음에 판단장애가 있어요. 약간 한 템포씩 늦어.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한 템포씩 늦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머리 좋은 만큼 아이디어도 많은 만큼 조금만 더 빠르게 판단하고 걱정을 좀 덜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저 조심해야 될 거고, 다만 저 한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오행 중에 하나인 거죠. 뭐 그렇다고 그게 30%밖에 안 차지하는 거니까 나머지 8글자를 다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MC님 같은 경우는 겨울생이면서도 또 금 기운도 조금 있어요. 오행에서는 금하고 수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성도 있으면서 또 걱정도 하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약간 조금만 더 능글거리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쓸데없이 비싼 값에 사서 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좀 편하게 생각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혼자 끙끙 앓고 일단 남 도움 받기보다는 혼자 안 될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니까 잘 될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안 될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수성향들이, 겨울생들이 조금 더 그런 성향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을 고민을 갑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가버려서. 저는 봄에 태어나서 그런지 봄이 너무 좋거든요. 네. 봄이 되면 너무 신기하고 막 기운이 막 나요. 그러면 그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그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계절에 따라서 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봄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좀 뻗어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따뜻하게 뭔가 품어주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억압했을 때는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기질, 약간 불쌍한 사람 또는 힘든 사람,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애정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계절별로 또 어울리는 사주도 있나요? 왜 커플이나 친구들을 보면 잘 어울린다. 예. 네, 그런 말들을 좀 종종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아야 좋을 수도 있고, 또 달라야 또 잘 살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을생과 가을생이 만난다. 그러면 가을생과 가을생은 자기 생각이 쫙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정해놓은 거는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가을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남편도 가을생, 부인도 가을생, 이제 생각이 딱 맞으면 괜찮은데, 하나는 등산 가려고 하고 하나는 뭐 집에 있으려고 하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가야지. 그러면 절대 이제 못 어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오행들 같은 경우는 목오행, 봄에 태어나신 분하고 이제 가을 태어난 사람하고 하면은, 가을이 이제 자기 생각을 딱 주장하면 목들은 그래 뭐 대충 뭐 그래 싸워서 뭐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가는 게 그냥 어울러서 가는데,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가을생과 가을생이 만났을 때 코드가 딱 맞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을생들은 함부로 돈 쓰거나 이런 걸 싫어해요. 약간 좀 너무 막 쓰거나,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쓰는 거죠. 가을생들은 시장을 갈 때도 미리 적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즉흥적으로 가지 않아요. 적어서 가죠. 반드시 적어서. 그런데 만약에 봄생이나 뭐 겨울생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그냥 가다가 뭐 이렇게 물건 있으면 또 주워 담기도 하고, 그러면 이 가을생들은 저거 왜 담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관리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어울릴 수도 있는데 뭐 안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생 남편과 겨울생 부인이 만났다. 그러면 겨울생 부인은 되게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고, 여름생 남편은 좀 성질이 급해. 여름들은 급하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끝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밥 차려놔 이렇게 해서 겨울생 부인이 뭐 차려놓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전화는 끊어져 있어요. 여름생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끊어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차려놓죠. 한 3분만 있으면 밥을 다 차려놓는데 여름생 남편이 들어와서 아직 안 차려져 있어. 화를 벌컥 내요. 언제 전화했는데 아직도 안 차려 있어. 그렇게 방에 들어가요. 이 겨울생은 가능하면 걱정이 많으니까 덜 싸우려고 말을 안 해요. 속에서 참아. 이 여름생 남편은 들어갔다가 3분 있다가 웃으면서 나와요. 여름생들은 금방 잃어버려요. 화낸 거를 기억하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3분만 있으면 웃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 차려놨단 말이죠. 벌써 이제. 그러면 아 맛있다 맛있다라면서 밥을 잘 먹어요. 근데 너도 와 일로 와. 그러는데 겨울생은 아직 안 풀렸어요. 왜 화냈어? 왜냐면 겨울생들은 좀 오래 가요. 이게 해결이 될 때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저장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이걸 서로 이제 이해하면 아, 여름생 입장에서는 겨울생은 좀 잘 개는 게 좋죠. 이렇게 좀 속마음을 잘 읽어주는 게 좋고 겨울생들은 여름생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금방 잃어버리니까 그냥 뭐 별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려야 되는데 가슴에 자꾸 와닿는 것도 겨울생들은 조심해야 돼. 겨울생들은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자꾸 키워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와, 이게 저 얘기가 뭘까 아무 얘기도 아닌데 본인만 자꾸 확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그러면 여름생과 여름생이 만나면 잘 살까? 뭐 엄청날 수도 있죠. 이게 잘 뭐 시원시원하게 일을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가자면 뭐 바로 그냥 나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한번 화나면은 엄청나게 밥상 하나 숟가락 집어 던지면 하나 밥상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지금 뭐 이혼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네. 이혼 소송을 맡기신 의뢰하신 그 의뢰인 중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그 지금 내 배우자랑 사주나 또는 궁합이 안 맞으니까 좀 결혼을 좀 하지 말아라 또는 재고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냥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여서 결혼을 지금까지 해서 잘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의뢰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 사주나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건 이혼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수님 시각에서는 정말 사주나 궁합이 서로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해서 불행할 확률이 더 높다. 어떤 그런 사주들이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뭐 지금까지 철학관 점집에서 궁합을 엄청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궁합이 뭐냐면 좋으니까 결혼해, 나쁘니까 결혼하지 마. 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궁합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장점 단점을 분석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을생과 여름생, 겨울생과 여름생 뭐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서 참고 살게끔 같은 엄마 아빠 핏줄을 타고난 아들 딸들도 성격이 다른데 30년씩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결혼해 결혼하지 마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장점 단점. 그러니까 서로 결혼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서로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가을생 남자들은 무진장이 디테일해요. 연애 기간 때. 근데 뭐 여자하고는 좀 달라서 더 디테일하다고요. 그래서 엄청 배려적이죠. 뭐 30분 만에 한 번씩 전화를 해줘. 그 다음에 30분에 한 번씩 뭐 이 가을생 남자친구가 30분 만에 한 번씩 전화를 해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배려적이라고 생각해. 아, 나를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미리 또 준비 다 해놔. 만날 때마다 음식점 다 예약해 놓고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야, 이 사람은 내가 믿고 그냥 결혼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끌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결혼해서도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 어디냐고. 그 다음에 음식 시킬 때 한 번도 안 물어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시켜.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단 말이죠. 결혼 전에 연애 기간도 똑같고 결혼한 후에도 똑같은데 다만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랬을 때 결혼 전에 당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궁합이지 결혼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빵점짜리 궁합이나 100점짜리 궁합은 없어요. 궁합은 그냥 50점, 60점, 70점 조금 더 좋거나 조금 더 나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100점짜리는 있을 수 없다. 빵점짜리도 있을 수 없다. 대신 그 단점들을 좀 알려줘서 그거를 서로 이해하는 거, 그게 궁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떨어져 살면 네. 괜찮다고 하는데 네. 예, 요즘은 뭐 이렇게 주말 부부처럼. 왜 주말 부부를 하면은 그러니 뭐 그렇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싸우니까. 네, 주말 부부를 하면은 뭐 몇 대가 공을 쌌다. 막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떨어져 지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게 잘못하면 이제 위험해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면은 싸우지는 덜하니까 좋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각자 자유롭게 놀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절 이런 그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확실히 받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아이들이 다 컸지만 아이들이 한참 클 때는 서로 이렇게 막 아웅다웅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준다든지 뭐 음악을 좀 바꿔준다든지 네.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원래 타고난 기운을 좀 누르고 좀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는 건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30-40%는 파란색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파란색 기운을. 그래서 이제 파란색 기운을 집에다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흰색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름생들은 좀 더우니까 화 기운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빨간 기운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검정색 기운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을생들은 원래 타고난 게 이제 금인데 금은 하얀색이에요. 이제 저렇게 이제 하얀색 옷을 입으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대신 금들은 남한테 너무 튀는 거 싫기 때문에 흰색, 검정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게 집을, 그래서 열정을 조금 더 살려주는 거, 빨간색 계통 이런 계통을 조금 더 많이 실내 인테리어를 해줌으로써 그 열정이 좀 부족하거든. 또 얼렁뚱땅이 잘 안 되고 융통성이 조금 부족한 것들을 빨간색 계통으로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예, 겨울생들은 수는 검정색에 해당돼요. 약간 좀 차분하고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이런 건데, 그런 경우도 빨간색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또는 노란색 계통을 좀 많이 활용해주면 그런 기운들이, 그러니까 너무 차분하거나 너무 생각이 많거나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호해준다, 보완해준다는 의미가 되게. 예, 그렇죠. 보완한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교수님은 이제 밝은색 의상이신데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운명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저는 그냥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런 거 편한 옷을? 예. 다 밝으셔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따지고 그냥 입어요. 그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주와 팔자 이제 두 가지를 합친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저희가 예. 방송 전에 6명의 저희들의 사주를 미리 교수님께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 뭐 누군 좋고 안 좋고 그러니까 가장 그 좋은 사주는 누구인지 혹은 뭐 한두 명 것만 좀 살펴볼까요? 글쎄, 먼저 좋다 나쁘다는 그렇고요.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까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있어서 안정적인 거죠. 뭐 크게 굴곡인 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꾸준히 평생까지 뭐 계속해 좀 발전해 나간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좀 굴곡이 없는 그런 사주인 거고, 우리 이제 옆에 정용도 씨. 예. 예, 그 이제 목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대체적으로 좀 명예를 가져가는 쪽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외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한국은 달달달달 이렇게 하는 암기적 공부인데 사실 암기적 공부보다는 해외 공부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공부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그런 데 갔다 왔으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했으면 아마 잘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한국의 공부에는 약간 손해예요. 아니 용도 씨 사자 들어가 아나운서 MC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자유롭고 이렇게 맡겨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아나운서보다는 MC가 조금 더 잘 어울리죠. 그냥 좀 편하게 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탤런트보다는 영화 배우가 더 잘 어울리는, 약간 이제 대본 하나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쭉
끌으면서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감각도 있고 즉흥성도 좀 있고 뭔가 성취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주가 아주 괜찮은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진짜 용도 씨 영화 배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아, 영화 그래요? 드라마에서 기자 아나운서 역할로 나온 최다 출연. 다들 진짜 기자 아나운서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영화 배우 맞아요. 충분히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잘 할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요즘 뭐 버텨가면서 교수님 말씀 듣고 오늘 이제 더 계속 버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 언급이 안 된 다른 분 사주도 잠깐 들어볼까요? MC님은 이제 사주에 금 기운이 한 반 정도, 수 기운이 반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금 기운하고 수 기운이 있는데 또 말하는 직업으로서 아주 능력을 많이 발휘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가 됐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MC가 되거나 뭐 이런 쪽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끔 타고났으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잘 어울리는 거죠. 다만 금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을 잘 하긴 하는데 빈틈없이 딱 암기해가지고 그걸 잘 끌고 나가긴 하는데 고민을 좀 답을 하는. 약간 본인이 좀 너무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가 좀 있으니까 걱정도 하면서 잘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제 유들유들해지면 좀 약간 얼굴이 좀 더 두꺼워지면 약간 부탁하는 게 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조금 더 부탁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잘하면 뭐 아주 훌륭하게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사주라든가 명리학을 예전에는 미신이라든가 점처럼 치부돼서 어르신들만 주로 관심이 있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명리학이라든가 사주에 관심이 많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사주가 상담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교수님. 네, 홍대 거리에 가면 두 집 건너 하나씩 타로 샵들이 있어요. 압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쪽집게나 점집 느낌이 좀 많으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학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미래를 너무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학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오바마 사주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사주하고 바꾸라면 자 목숨 바꾸라면 바꿀 수 있겠어요? 안 죽겠죠. 뭐 아마 오바마 1000명을 가져와도 살아야지. 그죠? 어떤 사주도 내 사주하고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사주는 나쁘고 딴 사람은 좋고 뭐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 사주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트럼프 10,000명을 가져오건 오바마 5만 명을 가져와도 내 사주하고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가장 좋은 사주가 내 거다. 세상은 내가 없는 극락이나 내가 없는 천당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있어야 천당도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극락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지구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내 사주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사주 상담을 하러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 사주가 나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10년 동안 안 좋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가를 분석하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 사주를 사랑하는 거죠. 내 사주를 사랑하는 거. 사주 상담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내 사주팔자가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안에 장점들은 무엇일 거고 단점은 뭘 보완하면 좋을 건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사랑이란 절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사주팔자를 장점을 잘 찾아서 가져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사주 볼 때 중요한 거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희망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굿이나 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굿이나 부적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하겠지. 그런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 대신 그 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가지고 살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이 많은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금이 많으니까 계획적이고 원칙적이긴 한데 융통성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 때도 있어야 되는데 대충 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대충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보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사주팔자 사랑하기. 두 번째 장점 찾기. 장점 찾았으면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철학관 점집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어요. 겁주고 협박하고 뭐가 나빠 이사 가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면 죽을지만 알려주는, 어떻게 살면 망할 것만 알려주는 그런 상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무슨 쪽집게 학문, 뭐 비법 있는 것만이 이렇게 약간 현혹하고 이런 것만 발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는 상담이다. 그리고 사주 상담하러 가시는 분들도 절대 그 사람이 내 운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을 바꾼다. 그 대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많이 캐물어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맞추는 거에 기대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운명과 운명학에 대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운명이란 말 그대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여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